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가 쏘아 올렸다고 할까요? 네, 정말 AI 챗봇 전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이분 모셔봅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것이다. 그런 시장의 예측이 있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챗 GTP에 관련돼서 가장 지식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대화형 챗봇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쭉 지금 기술적으로 뭐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구글 떨어진 것부터가 가장 이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바드가 그렇게 이제 바드가 실제로 시연에서 틀린 것 때문에 이제 좀 낙폭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거를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챗GPT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틀리긴 합니다.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는 엄청 뭐라 하지? 그냥 모든 딥러닝 계열 AI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구글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피해를 안 볼 거냐 물어보면 그건 또 조금 미묘한 말인 게 이게 챗GPT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사람들이 빙을 다시 깔게 하는 데 있다 뭐 이런 빙을 다시 키게 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뭘 키게 한다고요? 빙이요, 빙.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엔진. 예, 검색 엔진. 솔직히 케빈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셨던 대로 아무도 안 쓰는 검색 엔진이 솔직히 10%도 안 되잖아요. 네, 10%는 고사하고 사실 뭐 한 자릿수죠. 아, 그런가요? 구글이 88%를 먹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그냥 조금씩 먹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챗GPT가 어마어마한 이제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빙에다가 그걸 확실하게 이제 인테그레이트를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나도 빙 좀 써봐야 되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 수가 없는데요. 워낙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실상 독점 체제였던 검색에서 이게 독점이 깨지게 되면 일단 가장 피해를 본 건 첫 번째 일단 구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챗GPT가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구글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제 1페이지에서는 사실 그냥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구글 검색 2페이지부터는 엄청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글들이 높은 확률로 챗GPT류로 생성된 블로그 글들일 거거든요. 자세히 조금. 그러니까 구글의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 어떤 게 많이 나온다고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보통 첫 번째 페이지를 많이 보시는데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뒤에도 쭉 있잖아요. 쭉 있죠. 근데 그 쭉 뒤에 있는 것들이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약간 뭔가 글이 약간 앞뒤는 맞는데 왜 이런 글을 썼지? 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GTP가 썼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들이 좀 어색하다는 거죠? 네,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말 자체는 괜찮은데 근데 뭐 이거를 누가 뭐 쓰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 포스트도 하면 맛집을 갔어요 하면은 그냥 맛집을 가서 쓴 약간 일상 남기는 그런 목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키피디아도 아닌데 갑자기 뭐 마케팅의 10개의 요소는 무엇입니다. 뭐 이런 블로그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뭔가 눌렀을 때 그냥 유저 입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 듣고 싶지 챗 GTP가 얘기한 거 막 나온 거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 구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네. 근데 그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나 사실 기계인지 사람인지. 이게 사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그냥 네이버 블로그가 나온 이래로 모든 블로그는 광고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거 광고냐 아니면 진짜냐의 전쟁을 매일 펼쳤는데요. 결국 창과 방패의 전쟁에서는 맨 처음 찌르는 창이 유리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 쪽에다가 이제 챗GPT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창까지 이제 주어진 상태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일단 구글 검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신뢰를 많이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다 챗GPT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근데 챗GPT든 뭐 바드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한다. 이겁니까? 로직이? 로직이 기본적으로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다운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를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맞춰봐라 하면은 뭐 몇을 부르면 업, 몇을 부르면 다운 해가지고 맞춰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눈치 게임의 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누군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화형 챗봇은 어려워서 제가 말도 설명도 못했는데 대화형 챗봇의 로직이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이? 일단 저는 너무 동의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뭐 사실 인간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너무 추상적인 말이니까 좀 어렵지만 예. 인간은 어쨌거나 약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대전제를 만들고 네. 그 대전제를 기반으로 자기가 판단을 연역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귀납적이 있고 연역적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연역적은 탑다운하는 거고 귀납적은 그렇죠. 예. 이제 아래서 바텀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고. 네네네. 예, 예. 근데 딥러닝은 바텀업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약간 스포일이 될 수가 있냐면은 당장 저는 챗GPT 나온 이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네. 결국 이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그냥 인터넷에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칫솔 회사를 만드는 칫솔 회사 사장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칫솔은 A 회사다라는 식의 블로그 포스트를 어떤 식으로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터넷에다 뿌려버리면은 걔가 A라고 네. 생각하는 그럼 거예요. AI가 그걸 학습해가지고 그냥 칫솔은 뭐가 좋아 물어보면은 그냥 그걸 뱉을 거거든요. 높은 확률로.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저는 사실 이미 작업 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냥 당장 제가 생각했던 건 누군가 하고 있었을 거라는 소리라서,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듯한 말을 한다는 게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귀납적 사고만을 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네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귀납적 표현을 하는 사람, 귀납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경험을 제가 오염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거였죠, 여기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원하는 대로 판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예. 그래서 묻는 말을 조금만 달리해도 답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인가 보네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묻는 말 좀 달리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뭐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팩추얼리티가 틀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리는 거는 그런 이유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냥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답변이 나오더라도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바드가 틀린 얘기로 돌아가면 네네네. 이건 사실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얘가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인데 왜 그렇게 답을 한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검색이랑 이 챗GPT류 약간 챗봇들은 완전 다른 문제를 푸는 거고요. 네. 검색은 이제 있는 문서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문서를 찾아주는 거고요. 네. 챗GPT류는 자기가 이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생성을 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아예 푸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바드가 틀렸던 문제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정작 맞는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면 똑같은 곳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다르냐 하면은 애초에 다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검색은 객관식인데 뭐 수억개의 이제 약간 수억개의 이제 그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수억지 선다 1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챗GPT는 이제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세팅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주관식과 객관식이다. 네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제일 맞는 걸 고르면 될 텐데 왜 엉뚱한 걸 고르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는 애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푸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관식 문제 푸는 애들은 틀릴 잘못 수 푸는 있다. 거죠.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이제 보기 중에서 이제 맞는 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되니까 검색 엔진은 네.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틀린 답을 내주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둘 중에서는 검색 엔진이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푸는 것은 맞죠. 자, 그러면 이 기술이 뭔지, 이거는 사실 많이들 챗 GPT를 좀 해보셨을 분들이 많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해보시면 요런 시스템이구나라는 건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바드 얘기도 해봤고, 그럼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뭐 빌 게이츠도 이 기술이 인터넷의 발명만큼 중대한 거다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물론 네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인가요? 이게 그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볼 만한 기술입니까? 저는 이번에 확실히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알파고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알파고가 나와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했는데, 생각보다 알파고가 나온 게 2016년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이 되기까지 사실 AI가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학자들끼리 생각할 때 학자들끼리 안에서 발전을 정말 많이 했다 이런 거고,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알 정도로 쇼킹한 무언가가 있었냐 물어보면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최근에 챗GPT가 나오기 전에 그림 그리는 AI들이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했다가, 이제 원래 텍스트는 원래 잘 못했는데 갑자기 텍스트를 해주는데 너무 잘하니까 우와 했던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한번 큰 점프를 한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이런 류 챗봇들이 나와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예전에 테일한 챗봇을 만들었다 망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이루다 같은 경우도 뭔가 처음에 나갔다가 서비스를 접고 다시 나왔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터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그랬냐 하면은 보통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좀 약간 일부러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의도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챗봇은 솔직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거를 지금 챗GPT류 애들은 너무 잘 막고 있어요. 챗GPT는. 네. 근데 그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되냐면은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걸 막는 게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막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시간으로 막히는 걸 보니까 이러면 그냥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서비스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되니까, 그럼 이제 B2C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B2B는 예전부터 잘 써먹고 있었고 사실. 그러면 예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테이 같은 거하고 지금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건가요? 테일랑은 많이 다르긴 할 텐데요. 근데 내용상은 유저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죠? 유저 입장에서는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로직이 좀 좋아졌다. 예, 로직도 좋아지고 이제 검열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검열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서비스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군요. 네, 챗봇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건데. 불안한 거죠. 예. 네. 예를 들어가지고 테이 같은 경우에 진짜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멀쩡하게 나왔는데, 얘가 나오고 나서 한 열몇 시간 뒤에는 인터넷에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완전 온라인 히틀러로 바뀌었거든요. 나 몰라. 네. 네. 그게 예. 그게 약간 무슨 뜻이죠? 약간 어떤 식으로 말을 많이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흑인은 다 죽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공격을 당해가지고. 예, 레딧에서 얘를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네. 야, 네가 그렇게 하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래.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계속 하는데, 가스라이팅은 보통 온라인에 공개된 챗봇은 무조건 악의적인 가스라이팅을 받거든요. 이때까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루다도 똑같이, 이루다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 모델은 안 그러는데 예전 모델은 택배 어디로 보낼까 하면은 진짜 사람 주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연인 간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연인 간의 내밀한 대화에서 나오는 이제 에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막을 수가 없었는데, 챗GPT도 초반에는 그래서 재밌는 게, 챗GPT도 초반에는 예를 들어 뭐 2023년에 주식 뭐 사야 돼 물어본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다 막혔죠, 그런 게. 이게 그런 네. 디스플린 뭐 이런 거를 좀 예전보다 잘한다. 네네, 그런 거를 세우면은, 원래는 그걸 세운 다음에 그걸 챗봇한테 어떻게든 구현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말들은 하지 마라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얘는 이거 어떻게든 실시간으로 글로벌 레벨로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트롤링이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홍 아나운서님 네.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과연 파급력이 있고 그동안 기술적인 개발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에 대한 답은 있었다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거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바둑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2016년 정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6년 7년 됐잖아요. 요즘은 절해라고 네네네. 중국에 있는데 그 알파고하고 둘이서 두면은 2점에서 3점 차이 나요. 네네네. 바둑에서 2점에서 3점이면 뭐 엄청난 그래서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니까. 천지 차이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여간 AI 쪽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근데 그 발전을 이제 서비스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단초를 제공한 것 같다. 결국에 서비스로 나와야지 비즈니스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서비스로 가능하다라는 어떤 증명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논란은 물론 있습니다만 네네네. 뭐 숙제를 미국에서 네. 리포트 같은 거를 이렇게 낸다든가, 그런데 네네네. 학점을 굉장히 잘 받고 뭐 어떤 시험에서 통과를 할 네네네. 정도의 수준의 답을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어떤 상품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인식을 거죠. 바꾼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알파고가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식을 확 바꿨던 것처럼 네. 챗GPT도 다음 레벨로 약간 인식을 바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만큼까지는 몰라도 굉장히 큰 사건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개발보다 인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사실 결국 이제 투더 마켓을 가야 될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리포트 얘기하셨는데, 난 그렇다고 보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큰 컴퓨터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사실 모바일로 바뀐 것도 큰 변화였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를 모바일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귀에다 꼽아갖고 할 수 있는 쪽으로만 가면 그쵸. 뭐 누가 뭐 신 대표님이 저한테 이거 뭐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얘가 이제 대답해 살짝 줘.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뭐래? 그러면 내가 싹 얘기해주면 실제로 바둑에서도 예. 화장실에서 와이파이 끊으니까 이거 난리 났어요 예, 지금. 성적이 하락한 기사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난리 나 있어요. 네. 지금 쌩 난리가 난 게 뭐 꼽고 있다가 네. 꼽고 있다가 왜냐면 인터넷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것도 결국은 인식을 바꿨는데 활용도가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고 싶진 않잖아요. 뭐 귀에다 꼽고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어디 인터뷰 갔는데 뭐 IRS와 뭐 롱텀 뭐 포워드의 차이가 뭐예요? 그거 물어보면 얘가 가르쳐주면 그렇죠. 싹 얘기하는 거죠, 마치. 아니면 유저 목소리 변조를 해갖고 얘가 얘기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생각이 드는 게, 챗GPT를 보통 그냥 QA 챗봇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QA 챗봇이란 게 질문 던지면 답변이 그렇죠. 나오는. 네. 아, 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당연히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거만은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어떤 걸 되게 잘하냐면은 그냥 소설의 설정을 써주면 얘가 뒤에 소설을 써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맞아, 그런 예. 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아웃풋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창의적으로 써본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보통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야 그럼 이제 에세이를 내가 과연 숙제로 내줄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사칙연산을 숙제로 내주는 게 저희 초등학교 이후에는 안 내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에세이도 갈수록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 더하기 빼기? 예, 더하기 빼기 같은 것도 사실 보면은 저희가 뭐 아주 어릴 때야 숙제로 냅니다만 이제는 다 어차피 이제 계산기가 있으니까, 예. 에세이도 이제는 챗봇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래나요? 에세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식의 에세이는 이제 못 낼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잘 오르게나이즈하는 에세이 같은 걸로 무조건 내게 만들어야지 이제 챗GPT를 쓰더라도 그러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 지금 다시 그 두 번째 질문, 파급력이 있느냐에 대한 우리 생각은 특히 신 대표님 생각은 있다네요. 파급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 파급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을 얼마나 바꾸고 그렇죠. 이 뭐 산업에서의 네. 한 단계 성장을 이런 것도 물론 파급력입니다만 네. 시장 측면에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네네네. 이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의 어쨌든 일부란 말이죠. AI도.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부분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사실 잠깐 반짝 어떤 주목을 받았다가 시장에서 좀 사그라진 그렇죠. 경우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뭐 VR인가요? 네네, VR 도 AR 그렇고, 뭐 비롯해서 메타버스도 여러 좀 가지 유명하고, 예.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한때 열풍이었다가 근데 지금은 이 AI 챗봇이 굉장히 관련주들이 많이 널뛰입니다만 네네네. 이것 또한 그렇게 한낱 꿈이 아닐까. 일단 저는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AI 챗봇을 이 정도 레벨로 만드는데 입장료가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R&D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회사가 주가가 뛴다 하면은 그거는 좀 약간 거품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투자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따라가야 되는 메타임은 분명히 맞고요. 그러니까 장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거품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거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얘는 그러니까 AR, VR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거든요. 특히 VR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 VR 같은 경우에 이걸 껴야 되는데 사실 안경 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HMD를 끼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 없으니까 결국 사용성은 한계가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VR은 좀 약간 뒤에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챗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이어폰 같은 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은. 예. 그래서 사실 사용성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일단, 사용성. 예. 첫 번째로 좋고 그다음에 언어라는 게 사실 정말 유니버설하게 너무 많이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언어들 중에서도 저는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로렘 입섬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플레이스홀더로 써야 되는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글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약간 어딘가에 글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글을 솔직히 아무도 안 읽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다고 막 이상하게 쓰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류 글들도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 뭐 안내문이라든가. 네. 그런 류 글들은 이제 다 사람이 안 쓸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기계가 써도 되죠. 그런 건 솔직히 다 그렇게 기계가 써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비서다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대화들을 가지고 일정을 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미 GPT가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들어갈 기능 중에 하나가 다음 스텝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이제 약속 스케줄이 생기면은 그런 약속 스케줄을 자동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캘린더로 넣어주고 팀즈에서 그 뒷단은 다 GPT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꽤 잘 돼요, 그것도. 그거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GPT 3.5가 아니라 GPT 3부터 꽤 잘 되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내가 이제 온라인 이제 회의를 하다가 한 명이 잠깐 나갔다 왔다. 그럼 그 사람한테 메시지 티켓으로 네가 없었던 동안 어떤 말들이 오고 왔다 이런 거를 서머라이즈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비서 업무가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게. 네네네. 그래서 단순한 비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많이 바뀔 것 같은 게 미디어 쪽이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은 게 실제로 그냥 저희가 종목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은 버즈피드라는 이제 좀 작은 언론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미국 상장사입니다. 버즈피드. 예, 버즈피드. 이름 그대로 진짜 인터넷상의 버즈를 그대로 피드를 해주는 그런 컨셉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언론사가 되게 약간 기술에 되게 친화적인 편인데 이 언론사가 올해 들어가지고 130%가 뛰었고요. 이제 그것도 많이 떨어져서 130%가 뛴 거고 이제 챗GPT를 내가 넣겠다고 말하자마자 이틀 만에 300%가 넘게 뛰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정도로 시장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특히 미디어 쪽에서는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사실 결국 제가 볼 때 컨텐츠업의 본질이 가장 어려운 게 컨텐츠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데 이게 챗GPT를 어느 정도 하방을 막으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약간 컨텐츠를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텍스트 컨텐츠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약간 예시를 좀 버즈피드가 보여준 것 같고 저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뉴욕타임즈도 이제 상장부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생각보다 엄청 개발 친화적인 편입니다. 아예 기자랑 같이 개발자를 팀을 꾸리는 아예 조직인데요. 그쪽은. 네, 실제로 그쪽도 제가 볼 때 챗GPT를 넣어가지고 뭐 기자의 업무를 줄이고 약간 소위 말하는 주니어 기자들을 덜 뽑겠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 뛰는 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실제로도 영향을 주고 주가에도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다른 부분이 이제 그 RPA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무자동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엑셀에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거는 사실 예전엔 다 사람이 했지만 RPA요? 네, 로봇 프로세스 오토마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 업무라는 게 막 세상에서 엄청 없었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내가 맨날 하는 몇 가지 루틴한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당연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전에 기술이 있었는데 이번에 챗봇 GTP가 나오면서 대화형이 나오면서 비서 업무, 언론사 뭐 이런 RPA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는가요? 왜 전에는 왜 못했죠? 왜 사용성이 떨어졌나요? 사실 제 생각에 전에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네. 알파고 전에도 딥러닝은 꽤 잘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죠. 근데 챗GPT가 나왔으니까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이걸 붙인다 하면 사람들이 그럭저럭 믿고 이제 오케이 유저 좀 프렌들리하게 되니까 좀 더 편하게 되니까. 네, 사실 딥러닝이 2016년에 이제 일반인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2014년쯤부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다 정말 때려잡으면서 압도적으로 성능을 잘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투 더 마켓이 된 거는 알파고가 나온 이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스무스하게 마켓에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비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공상 영화에서도 나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는 로봇, 말하는 컴퓨터 뭐가 생긴다면 이렇게 뿅 올라와 가지고 뭐 기왕이면 여자가 저는 여자가 올라와서 뭐 내가 야 나 오늘 뭐 해야 돼? 그러면 쫙 가르쳐주고 오늘 누구 만나고 싶은데 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속 좀 잡아줘봐. 사실 비서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둘이 만나갖고 우리 보스는 몇 시에 뭐 하고 기어코 맞춰내잖아요. 그쵸. 무조건 잡어 그 사람이랑. 나 무조건 잡어. 딴 거 취소하지는 말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두 비서가 하지 않고 그 AI가 하면은 더 잘 잡겠죠. 네. 정확하게 딱 잡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했던 것들이 되겠네 하는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네네. 저는 그것도 꽤 큰 것 같은 게 실제로 저는 그 GPT-3랑 GPT 2.5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GPT-2를 마개조한 거랑 GPT-3랑 GPT 3.5랑 생성하는 텍스트 자체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GPT 3.5가 정말 넓은 레인지에 대해서 모든 텍스트를 다 생성을 해주긴 하지만 제가 이제 특정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해서 맛집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하면은 전 GPT-2로도 생각보다 괜찮게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네네네. 지금 저희가 다른 얘기를 많이 여쭤봤는데 아니, 사실은 테크니컬한 거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챗 GTP하고 지금 구글의 바드하고의 테크니컬한 뭐 특별한 차이라든가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구글 바드를 좀 얘가 어디서 온 건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예전에 람다라는 챗봇이 있었는데 그거 기반이거든요. 람다요? 람다. 구글에서 하는 람다라는 챗봇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막 어떤 직원이 람다가 영혼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약간 화제가 됐었던 그 당시에 그 챗봇이고요. 예.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그런 완전 에센셜한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면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러니까 람다와 바드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람다는 그러니까 바드는 람다 기반이니까 걔는 똑같은 애가 맞고요. 예. 이제 그런 람다랑 챗GPT의 이제 기반이 인스턴트 예. GPT라 있는데 얘랑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물론 구조는 차이가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인풋 아웃풋은 똑같고 결국 딥러닝 기반이고 데이터 클렌징 해야 되고 뭐 그런 약간 그런 테크니컬한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기는 한가요? 있긴 합니다. 당연히 있긴 한데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짜 그냥 모델 자체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모델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딥러닝 모델은 그냥 행렬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계산식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 행렬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내놓는 건 똑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냐 물어보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더 잘 될까요? 일단 구글은 한번 얻어맞은 꼴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요번에 예. 특히 저는 약간 그 생각하는 게 구글이 이게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구글이 오픈 AI한테 먼저 접근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코드 레드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네네네. 좀 깜짝 놀라서 비상사태였다 하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까? 네, 솔직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구글도 분명히 챗GPT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게 생기니까 바로 어쨌거나 바드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바로 내놓는 걸 보면은 당연히 능력은 있는 것인데 원래 스케줄이 있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먼저 확 쳐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약간 이게 보면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의 차이도 있는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일단 풀어버렸잖아요. 오픈 AI가 그 스타트업의 이름이죠. 네네네. 근데 일단 스타트업이라기엔 사실 기업 가치가 35조인데 스타트업이라 말하긴 좀 또 웃기긴 하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스타트업인데 아니 벌써 35조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그렇게 좀 너무 민망한데 네, 일단은 어쨌든 스타트업인데 그럼 걔네는 이제 그 챗GPT 만들자마자 오픈 투 퍼블릭을 했는데 바드는 오픈 투 퍼블릭을 안 하거든요.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두 기업이 약간 전략 차이는 있는데 그럼 구글은 일단 좀 불리한 입장을 시작을 하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 한 달 후에는 다시 모셔가지고 한 달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테니까 이 얘기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 사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한 달 사이에 그러게요. 제가 챗 GTP의 뭐 약자냐고 물어본 게 한 달 전인데. 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